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야죠.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노화 방지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실천하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성장 호르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녹색 채소는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니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몸속부터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감소해서 살이 쉽게 찌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전반적인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맞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벽 짚고,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균형 감각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력 운동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흰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증가시키는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몸이 부어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노화를 늦추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먹으면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나 수프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먹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더 많이 포함시켜 보세요. 음식을 먹는 시간도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바로 늦은 밤입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체지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포 노화가 촉진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늦은 밤 음식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나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견과류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아침 식사도 너무 늦게 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끼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체내 리듬을 맞춰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맞춰보세요. 건강한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특히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두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간단한 암기 게임이나 숫자, 계산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놀랍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과 뇌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만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블록 쌓기 같은 놀이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신문을 읽고 손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뇌 노화를 막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두뇌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걸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향상됩니다. 요가나 명상도 기억력 향상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깊게 호흡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뇌 건강을 돕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고민이 많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저녁 늦게 과식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위해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부드러운 조명은 뇌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숙면에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최소 6시간 전에 끊어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숙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활용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음식들을 활용해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외로움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여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운 생활이 길어지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 활력이 증가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나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과 경청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정서적 안정이 호르몬과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는 것이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굽으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등이 굽으면 폐활량이 줄어들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젊어 보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거나 설 때도 몸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세가 바르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는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곧게 펴지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매도 더 균형 있어 보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세로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걸음걸이만 바꿔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바른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반면 허리를 굽히고 작은 보폭으로 걷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을 끌면서 걷거나 다리를 제대로 들지 않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젊어 보이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폭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보폭이 크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걸으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또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을 움직이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며 걷는 것이 올바른 걸음걸이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의식적으로 바른 걸음걸이로 걸어보세요. 걷는 습관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화 방지 비결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를 바꾸거나 식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신 후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노화는 단순한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식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50대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찬 반면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과 외모를 결정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노화를 늦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늙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산화시키고 주름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석류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많은 귤, 키위, 파프리카도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항산화 식품이 많아질수록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과 가공식품이 노화를 앞당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이 몸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지만 설탕은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피부를 탄력 없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또한 설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몸을 더욱 빠르게 늙게 합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로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 노화도 빨라집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독소가 배출됩니다. 하루에 최소 2000m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한 몸은 피로감도 줄고 활력이 넘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신체 건강은 물론 뇌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기를 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걷기를 실천하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필요할까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덤벨을 들거나 스쿼트,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도 증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근육이 많아질수록 체지방이 줄어들고 몸의 탄력이 유지됩니다.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 운동은 노화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다음으로 스트레칭과 유연성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어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한 몸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자세가 개선되고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도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유연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이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숙면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가 회복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원활하지 않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집중력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면 피부와 근육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과 환경 만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활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우므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가 숙면에 가장 적절합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피부 건강과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의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이 어떻게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분노, 불안,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결국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태도는 노화를 늦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수명이 더 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질병 발생률도 낮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사회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깊은 숙면을 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건강과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노화를 결정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적당한 햇볕을 쬐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에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자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당한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만 있는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 피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금연과 절주가 노화를 방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담배 속 유해 물질이 체내 산화를 촉진하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피부 노화가 2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금연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 탄력이 회복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푸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노화가 촉진됩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만 실천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꾸준한 학습과 뇌 활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평생 학습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사고력과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두뇌 활동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암기보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뇌를 더 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만 보는 생활을 하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기억력 감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나 글쓰기,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몸뿐만 아니라 뇌도 꾸준히 자극을 주고 훈련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노화를 늦추는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5가지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학습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은 90살의 할머니께서 살면서 느낀 부질없는 것입니다. 90해를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있더라. 젊을 때는 그게 다 중요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 혹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정작 그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질없는 것은 바로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나를 잊고 나 역시 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이제부터 그 부질없음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일남의 시선과 평가.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뭘 하든 남들은 잠깐 신경 쓰다가 곧 자기 일로 바빠졌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였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란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내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더 후회되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니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일이었다. 결국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나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항상 걱정했다. 하지만 40살이 되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다. 남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를 비판했던 사람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도 결국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이 끝없는 돈 걱정과 재산 욕심. 젊을 때는 돈이 많아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아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할 때는 걱정이 많지만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불안해진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아도 만족은 끝이 없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국 돈 걱정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에 누워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가족과 친구가 더 소중하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뿐이라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느라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 지금이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행복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에서 온다. 그렇다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다. 산미움과 원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질 뿐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국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용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사실 지나고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계속 간직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남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 용서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미움과 원망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90살이 되고 보니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걸 실감한다. 지나고 나면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화해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한 번의 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후회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끝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만큼 현재를 낭비하게 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후회는 마음만 괴롭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대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선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써야 한다. 후회할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흔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미루었던 여행을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늦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너무 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 병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인생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고 행복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90살이 되어 보니 부질없던 것들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버리면 인생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은 길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